안녕하세요. 태양광을 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14년, 15년 동안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것처럼 어떤 사업 비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00% 겪은 게 아니라 100% 경험한 것이 아니지만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런 부분이 예방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억울하게 겪은 일도 많았고요. 앞으로 예방해야 될 문제들도 많다 보니까 이쪽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겪어봤었을 만한 것들 아니면 고쳐야 할 만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사업 허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전기사업 허가는 행정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의 행정처리 기간이 필요하고 그 안에 업무들이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전기사업허가 담당자는 요즘은 지자체로 사업허가건이 내려갔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한 2, 3년에 한 번씩 바뀌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분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업무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업무가 너무 많이 밀려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시는 것 이외에 잘못된 부분들이 특정인의 인허가를 빨리 땡겨주는 경우들입니다. 어차피 유관부서에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전기사업 허가는 허가증을 우리가 하나만 갖다 내지만 유관부서에 의견 수렴이 있어서 사업 허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업무 절차들이 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자식들, 자제들, 아는 사람들, 나 공무원 누구랑 친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것만 딴 사람들 것을 제외하고 3일에서 5일 사이에 나온다.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지키지 않고 특정인의 것들만 빨리 해준다라는 것들은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모든 민원인들에게 공정한 행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그런 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원본 하나와 사본 14개 그리고 USB를 하나 가져오라는 경우도 있었고요. USB를 그렇게 많이 받아서 뭐 하죠? 사업 한 건에 USB 하나씩이었습니다. 꼭 이거를 요청하는 데가 있었고요. 사본을 13부, 14부씩 요구를 하는 것들은 공무원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민원인에게 너무 떠넘기는 게 아닌가? 사실은 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저희같이 전문적인 업자들이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한 갑질을 되게 많이 느꼈다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모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원본 한 부만 가져오는데 의견 수렴 기관에 목록을 쭉 적어주고 그쪽에 가서 알아서 의견 수렴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본을 저희가 들고 그쪽에 찾아가서 의견을 받아온 적도 있었고요. 한 가지 잘못됐던 적은 제가 뭐 지자체에서 인허가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한 건이었기 때문에 부탁을 많이 드렸거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2주일이 있다가 방문을 했더니 서류가 없어진 겁니다. 담당자는 바뀌었고. 제가 인허가 접수한 서류가 어디 갔죠? 그랬더니 없으니까 다시 해오세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허가 서류에 접수하는 것들은 개인정보와 인감증명서와 모든 자료들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잊어버렸다면 왜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파기가 됐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디에 보관이 되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인허가 서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지자체 가면 엄청 저희는 이제 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엄청 굽히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저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있는 거였다 보니까 아주 크게 항의를 했고 법무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요. 사본 가지고 계세요? 그러길래 당연히 사본 가지고 있죠. 그랬더니 사본 보내주세요. 그럼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원본이 없이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3일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분류를 하고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사본만 가지고 3일 만에 처리를 해줬다? 저는 그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객들의 업무 서류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도 그들의 역할이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개발행위 허가건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일 겁니다.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업무와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일 겁니다. 제가 개발 행위를 많이 받아보고 태양광 사업 업무들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을 좀 볼 줄 압니다. 잘 보겠죠.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이 보겠죠. 모 현장을 갔는데 여기는 개발 행위가 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되는 규정들도 많고 도로 규정이나 사면 규정이나 법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토목 규정들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사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오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런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물어봤죠.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준공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닙니다. 여기는 서류를 저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도 워낙에 많고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업무상 서류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서류를 요구를 했더니 서류를 주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쪽 개발행위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허가 서류를 봤더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자제, 동생 이런 쪽으로 엄마, 아빠 이런 쪽으로 인허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개발행위 담당자가 모든 민원인에게 평등하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만약에 특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자기의 물건만 편애를 했다면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요.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보면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권한이 되게 많습니다. 전기사업허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법규에 명시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담당자가 안 된다면 법률에 문제가 없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지 않고 현실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개발행위 담당자 아니면 지자체 담당자가 지적도상에 차후 도로가 날 계획에 대해서 계획 설계를 하고 그쪽에 가서 친구나 동생이나 여러 가족들에게 토지를 매입을 하게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비리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에 관련된 업계 지자체 담당자들 적어도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 산지 전용에 관련된 허가권자들, 가족들,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라도 태양광 산업 인허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긴장하십시오. 제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원인들에겐 갑질을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의뢰 역할로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법률에서 허락된 범위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고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자체 유유부지 임대계약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지자체의 유휴공간들을 임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지자체의 유휴공간들은 안정적이다 보니까 대기업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습니다. 사업을 15년, 20년 동안 유지해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업무 진행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모 지자체 누군가 전화가 와서 어느 호텔에서 만나자. 서울에 18,000원짜리 지금도 기억합니다. 18,000원 커피 한 잔에 18,000원짜리 호텔이었는데요. 거기서 만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 지자체에 오메가에 달하는 임대를 줄 수 있다. 나에게 커미션을 얼마를 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양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덥석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지자체 임대라는 건 그냥 누군가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시라면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그 업무를 어떻게 진행한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잡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결정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업무를 저는 해본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시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제정도 필요하고 조례나 규정으로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시하는 일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계산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커피 두 잔 값을 36,000원을 계산하고 나왔는데 지금도 그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신문에 모 지자체에서 모 기업과 SPC를 설립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사진이 나오는데 그때 나한테 커미션을 달라고 했던 사람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관련 규정을 지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전기안전공사는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에 쫓기는 업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기 사업부가 개발 행위허가도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희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60일 안에 된다라고 하지만 한 달에 될지 두 달에 될지 특정 업무들이 늦어져서 개발 행위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의 시간에 쫓기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사용점검사를 받으면 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 8년도 당시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고 커미션을 받아서 문제가 됐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아름아름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겼고 특정 업체에서 이거를 고발을 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투명할 속에 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공평하고 민원인들은 규정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 모 기업에 대해서 건강식품, 의약품 기업에 사용점검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사용점검사를 받는 날 전기안전공사에서 두 분이 방문을 하셔서 현장 설비를 둘러보는 게 아니라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이 회사는 유명한 건강식품을 뭐를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 분은 현장에 올라가서 시스템을 전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식품을 제가 두 봉다리를 종이 상자에 담아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사용자 검사를 보려면 전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해야지 그 회사에서 어떤 건강식품을 만드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비리들이 세상에 되게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죠. 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단적으로 몇 가지의 예를 들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예방할 수 있는 안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 개통연계공사 지금 같은 경우는 한전 개통연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언제 선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남에서는 한전 관계자분들이 이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발전소를 받고 이래서 문제가 돼서 잘리는 경우들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랑 마찬가지로 한전 관계자들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라도 이런 편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모든 비리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도록 이름을 내지 않고도 신고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못된 겁니다. 혹시나 이런 데 연관되셨던 분들 당신들 평생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모든 민원인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에너지관리공단 RPS 대상설비 설치 확인은 대상설비 설치 확인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설치 확인증의 가중치가 1.03인지 1.05인지 1.2인지 1.4인지에 따라서 20년 동안 적용을 받는 겁니다.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데 이분들 항상 얘기하시죠. 우리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거를 투명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소비자한테 이해시키면 될까요? 안 되죠. 뚜렷한 규정에 따라서 100% 명확하게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소설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돈이 움직이는 사업이고
거기에 있어서 모두가 투명하게,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태양광 산업 비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